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 여러분의 손, 그리고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공기까지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가 누군가가 만든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어떨까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억만장자 기업가는 우리가 진짜 현실에 살고 있을 확률이 수십억 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실제 세계에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거대한 시뮬레이션 속 존재일까요? 오늘은 현대 과학이 제시하는 충격적인 가능성, 시뮬레이션 우주 가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 가설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 밤하늘의 별들, 심지어 여러분 자신까지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가 어떤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만든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속 세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게임 속 캐릭터이고 이 우주는 게임 세계이며 어딘가에 존재하는 외부 문명이 게임 제작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 게임 속 인물들이 자신이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게임 세계를 진짜 현실로 믿고 살아가듯이 우리 역시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놀라운 가설을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2003년에 매우 유명한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논문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이 논문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엄밀한 논리와 확률, 계산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논증이었기 때문에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황당해 보이는 가설이 대체 왜 등장한 걸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 시대의 놀라운 기술 발전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컴퓨터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화해 왔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컴퓨터는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거대했고 간단한 계산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당시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헤드셋을 쓰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서기도 하고 깊은 바다를 탐험하기도 하며 심지어 우주를 여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은 진짜 현실과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기술은 매년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이고 10년 후에는 또 얼마나 더 발전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과학자들이 이미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슈퍼컴퓨터는 은하의 형성 과정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이 어떻게 모여서 은하를 만드는지 계산해냅니다. 기후 과학자들은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여 미래를 예측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컴퓨터 속에서 재현합니다. 심지어 뇌의 신경세포 활동까지 시뮬레이션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기술이 지금처럼 계속 발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 후, 1000년 후, 또는 10,000년 후의 인류는 어떤 수준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우주 전체를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속 인간들에게 의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뮬레이션 가설이 등장합니다. 만약 먼 미래의 인류 또는 다른 행성의 고등 문명이 그런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시뮬레이션을 만들 겁니다.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혹은 오락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어쩌면 수십억 개의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시뮬레이션 우주가 진짜 우주보다 훨씬 많다면 우리가 진짜 우주에 살고 있을 확률보다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가설의 핵심 논리입니다.
실제로 전기자동차 회사와 우주 개발 회사를 이끄는 유명한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현실에 살고 있을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시뮬레이션 가설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옥스퍼드 철학자가 제시한 논리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논증은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산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 가지 중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문명은 초고도 기술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핵전쟁, 기후재앙, 소행성 충돌 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인해 문명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의 모든 문명이 발전 과정에서 사라진다면 우주를 시뮬레이션할 만큼 발전한 문명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우주도 존재하지 않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좀 더 흥미롭습니다. 초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의식을 가진 존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흥미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은 있지만 실제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초고도 문명이 존재하고 그들이 시뮬레이션을 만든다면 그들은 하나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주는 단 하나인데 가짜 우주는 수천억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률 계산이 등장합니다. 무작위로 하나의 우주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진짜일 확률과 가짜일 확률 중 어느 쪽이 높을까요? 당연히 가짜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마치 복권처럼 말입니다. 복권이 10억 장 발행되었는데 당첨 복권이 단 한 장뿐이라면 여러분, 손에 들린 복권이 당첨 복권일 확률은 10억 분의 1입니다. 같은 논리로 만약 진짜 우주가 하나이고 시뮬레이션 우주가 수십억 개라면 우리가 진짜 우주에 살고 있을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겁니다. 이 논증의 강력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문명이 멸망하거나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거나 이 세 가지를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는 어떨까요?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몇 가지 흥미로운 단서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주의 최소 단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는 플랑크 길이와 플랑크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플랑크 길이는 약 1600만 분의 1cm의 100억 분의 1의 또 100억 분의 1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크기입니다. 플랑크 시간도 마찬가지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보다 더 작은 길이나 더 짧은 시간은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 화면의 픽셀처럼 우주에도 최소 단위가 있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확대해도 결국 네모난 픽셀들이 보입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 말입니다. 우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이 완전히 매끄럽게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들로 이루어진 디지털 구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물리 법칙이 수학으로 표현된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중력, 전자 기력, 빛의 속도 모든 것이 정확한 수학 공식으로 설명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주를 설계할 때 이런 공식들을 코드처럼 입력한 것 같습니다. 왜 중력 상수는 정확히 그 값일까요? 왜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일까요? 이것들이 마치 프로그램의 설정값처럼 보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단서는 양자역학에서 나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정말 이상합니다. 입자는 관측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확률로만 표현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위치로 확정됩니다. 이것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왜 시뮬레이션과 관련이 있을까요? 컴퓨터 게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게임은 플레이어가 보는 부분만 상세하게 계산합니다.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게임은 굳이 뒤쪽 풍경을 자세히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량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자역학도 비슷해 보입니다. 관측하지 않으면 확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스템이 계산량을 최소화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 시뮬레이션이라면 인류의 과학이 충분히 발달했을 때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의 한계로 인한 오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가끔 보이는 특수효과의 실수처럼 시뮬레이션에도 버그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단순히 철학자들만의 사변적 논의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과 기업가들이 이 가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지지자는 전기자동차 회사와 우주 개발 회사를 이끄는 억만장자 기업가입니다. 그는 2016년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본 현실에 살고 있을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불과 40년 전 비디오 게임은 단순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 게임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만약 이런 발전 속도가 계속된다면 100년 후나 1000년 후에는 완벽하게 현실과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뮬레이션이 하나가 아니라 수억 개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그중 하나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주장입니다. 물리학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한 미국 물리학자는 정보에서 존재가 나온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기본 요소가 물질이 아니라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질은 정보가 구체화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주가 거대한 정보 처리 시스템, 즉 컴퓨터와 비슷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물리학자는 수학적 우주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주는 단순히 수학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수학적 구조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우주가 일종의 계산된 시스템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끈 이론으로 유명한 물리학자도 시뮬레이션 가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 시뮬레이션 속에 산다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과학자들은 시뮬레이션의 흔적을 찾기 위한 몇 가지 단서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계산 한계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컴퓨터라도 계산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어딘가에서 타협을 해야 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게임은 플레이어가 보는 화면만 상세하게 그립니다. 플레이어가 보지 않는 멀리 있는 건물이나 풍경은 단순하게 처리하거나 아예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지 않는 먼 우주는 상세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주에는 빛의 속도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시뮬레이션의 처리 속도 한계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상수의 미세 조정입니다. 우주에는 여러 가지 기본 상수들이 있습니다. 중력 상수, 빛의 속도, 전자의 전하량 등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값들이 조금만 달라도 우주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중력이 조금만 강했다면 모든 별이 블랙홀로 붕괴했을 것이고 조금만 약했다면 별 자체가 형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이 값들이 정확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을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이것이 설계의 증거라고 봅니다. 마치 게임 제작자가 게임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 각종 수치를 조정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값들을 설정했을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는 양자역학의 이상한 특성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양자 세계에서는 관측하지 않으면 입자의 상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컴퓨터 게임의 렌더링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특정 방향을 보지 않으면 그쪽 화면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부분이 렌더링 됩니다.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측하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고 관측하는 순간 계산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뮬레이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일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실제로 시뮬레이션의 버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특수효과에 가끔 오류가 보이듯이 우주 시뮬레이션에도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배경 복사에서 이상한 패턴을 찾거나 물리 법칙이 미세하게 어긋나는 지점을 발견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 가설에 대해 회의적인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가설에 비판적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검증 불가능성입니다. 과학의 기본 원칙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가설은 본질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면 시뮬레이션 밖을 관측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게임 속 캐릭터가 게임 밖 세상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검증할 수 없는 가설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나 종교에 가깝다는 비판입니다. 두 번째 비판은 엄청난 계산량 문제입니다.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씨 예측만 해도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우주 전체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계산량이 필요합니다. 우주에는 약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으며 각 별 주변에는 행성들이 있고 각 행성에는 수없이 많은 원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양자역학입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입자 하나의 상태를 계산하는 것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입자가 2개만 되어도 계산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우주 전체의 모든 입자를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든 에너지 소비, 열 발생, 저장 공간 등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비판은 의식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의식이 단순한 정보 처리 과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식은 신경세포들의 복잡한 화학 반응, 전기 신호, 그리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생물학적 과정의 산물입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아무리 빨리 해도 그것이 진짜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감정을 느끼고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이진법 코드로 구현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물리 법칙의 일관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의 물리 법칙은 수십억 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해 왔습니다. 만약 시뮬레이션이라면 어딘가에서 오류나 불일치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연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일관성 있게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만약에 시뮬레이션 가설이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첫째, 외부 세계는 무엇일까요? 시뮬레이션을 만든 존재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그들의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들 역시 또 다른 시뮬레이션 속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끝없는 시뮬레이션의 연쇄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시뮬레이션 안에 또 시뮬레이션이 있고 그 안에 또 시뮬레이션이 있는 식입니다. 둘째, 우리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면 우리의 의식은 진짜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사랑, 슬픔, 기쁨은 실제 존재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코드의 작동일 뿐일까요? 자유의지는 존재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걸까요? 셋째,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 존재라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이 종료될까요? 아니면 다른 시뮬레이션으로 이동할까요? 우리의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실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환생 개념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흥미롭게도 시뮬레이션 가설의 구조는 종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종교에서는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에서는 고등 문명이 시뮬레이션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신을 기술로 바꾼 것일 뿐 본질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뮬레이션 가설은 현대판 창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설의 구조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종교적 세계관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종교에서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신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존재하며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지켜봅니다. 때로는 개입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 신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어떻습니까? 고등 문명이 시뮬레이션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기술 수준에 있으며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관찰합니다. 때로는 시뮬레이션에 개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데이터가 외부 시스템으로 전송될 수도 있습니다. 신과 프로그래머, 천국과 외부 세계, 기적과 버그 수정, 영혼과 데이터. 용어만 다를 뿐 구조는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시뮬레이션 가설을 기술적 창조론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의 언어로 포장된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동양 철학과의 유사성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진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힌두교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신의 꿈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들 역시 시뮬레이션 가설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이 세상은 진짜일까? 우리를 만든 더 높은 존재가 있을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만 옛날에는 신의 언어로 질문했고 지금은 컴퓨터의 언어로 질문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 가설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충분히 발전한 문명은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컴퓨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우주 전체를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둘째, 만약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면 진짜 우주보다 시뮬레이션 우주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나의 문명이 수천 개, 수백만 개의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속 문명도 또 시뮬레이션을 만들 테니 시뮬레이션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셋째, 따라서 확률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우주가 하나뿐이고 가짜 우주가 수십억 개라면 우리가 진짜에 속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넷째, 이 모든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물리학의 몇 가지 특성이 시뮬레이션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회의적입니다. 검증할 방법이 없고 계산량이 너무 많으며 의식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시뮬레이션 가설은 과학과 철학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고 완전히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가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